네,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뉴스민이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치 이슈부터 정책 보고서까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강수영의 이바구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간 홍준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홍스나이퍼 뉴스민 이상원 기자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오랜만은 아니죠. 그러죠. 한 주 정도 쉬었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상원 기자님,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겸사겸사 원래 오늘이 월간 홍준표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홍준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날인데 또 마침 오늘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내년도 재정 예산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대구시 예산안도 좀 살펴보고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은 어떨까 하고 좀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아, 벌써 예산안 나올 시절이 되고 참 연말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우리 홍 시장님 그 예산 문제 뭔가 그 뭐라 그럴까 뭐 건강 재정이랄까 지금 요새 이제 윤 대통령이 한참 네. 이야기하는 건전 재정 참 건전 재정, 건전 재정 건강 재정. 말이 건전 재정이지 뭐 하여튼 돈 안 쓰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예산 아끼고 말이죠. 네. 자, 홍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간 돈 안 쓰는 쪽으로 뭔가 굉장히 주력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업적을 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 말이죠. 아마 또 그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아마 시장 취임할 때부터 하여튼 그쪽으로 굉장히 네, 강조를 했던. 맞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내년도 대구시 예산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이제 총액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10조 5,864억 64억 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군. 뭐 이런 그렇죠. 거죠. 10조 그러면은 이게 조가 얼마지 이런 게 이게 와닿지 않은 액수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비교를 해보면 올해 당초 예산이 10조 7,307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1,44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1.34%포인트가 감소한 건데 어허. 오늘 대구시가 밝히기로는 1998년도에 IMF 네.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예산안을 내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장지혁 활동가가 네. 그 세수 빵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심도 깊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뭐 그런 것과도 무관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인데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지자체가 국가가 돈을 덜 써도 되는 시점이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 심각한 경제 문제 진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대구시 예산안을 쭉 한번 살펴보셨을 때 말이죠. 네. 이거 좀 특이하다.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지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다 이렇게 꼼꼼히 훑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대구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산안 자료만큼 정말 보수적으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이제 의회에 제출되는 여러 다양한 안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이렇게 디지털 자료로 내놓기도 하는데 예산안 자료만큼은 몇 년째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것도 디지털로 공개해라, PDF 파일로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공개를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으로 공개합니까? 책으로 공개합니다. 1,000페이지가 좋기는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되는 책 이 정도 두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정도 되는데 되는데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다 봤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어쨌든 이야기해 볼 만한 포인트는 몇 가지 찾아본 게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하셨듯이 뭐 세수 부족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올해 9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올해 9월 20일에 대구시가 이제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다. 그러면서 대구시 재정이 올해 예산에서 한 6천억 정도가 빵꾸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상재정 이렇게 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 30% 정도 일괄적으로 뭐 예산 안 쓴 것도 삭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일단은 계산을 해봤을 때는 대구시가 7월달에 1차 추경 예산을 냈거든요. 추경 예산이라는 게 이제 본 예산에서 살아보니까 돈이 좀 더 거칠 것 같아. 아니면 좀 돈이 덜 거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새로 잡는 건데 네. 7월달에 추경 예산을 할 때는 본 예산 아까 10조 제가 얼마라고 했죠? 7천억 정도였는데 네.
그거 대비해서 한 2, 3천억 정도 더 많이 거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으로 잡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6천억 정도가 감액된다고 한 거잖아요. 더 들어올 돈이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한 지금 대구시가 올해 쓸 수 있는 실제 예산은 한 10조 3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되거든요. 추정은 되는데 제가 왜 이게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시가 오늘 발표한 내년도 본 예산안 말고 2차 추경도 또 했습니다. 세수 부족이 난다 그랬으니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수 부족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이 예산안은 9월 달에 6천억 받고 난다 그랬는데 6천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3천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뭐 주로 이제 반영된 마이너스는 지방 세입 이제 대구시 시민들이 내는 이제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에 내는 네. 이 세금이 한 3천억 약간 넘게 빵꾸가 나는데 그거를 반영을 했지 나머지 빵꾸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해보니까 그만큼 빵꾸가 안 나는 걸로 결론이 난 건지 또는 충분히 다 반영을 하지 않은 건지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그것까지 오늘 확인을 못했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산부서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어쨌든 그 기준으로 봐도 앞서서 대구시가 9월 달에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은 6천억이 마이너스 되는 걸로 비교해서 보면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은 내년도 예산 증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봐야 그렇죠. 10조 3천억이고 내년에 10조 5천억이니까 한 2천억 정도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감소를 하는 건데 이게 감소를 하고 증가를 하는 게 어디서 줄고 어디서 느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구시의 이게 예산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세입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루트가 다양하거든요. 이 경로가 다양한데 제일 큰 게 일단은 지방 세입.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구시에 바로 내는 대구시에 내는 세금. 그게 가장 규모가 큽니다. 40% 30%에서 40% 사이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이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지방세입과 세외 수입 이런 거는 이제 대구에서 올리는 수익인데 어쨌든 다른 것들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배제하고 지방세입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요걸 중심으로 보면은 지방 세입이 내년에 한 8% 정도 감소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국고보조금이 12%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지방교부세도 약간 0몇 프로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100몇억 정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늘고 어떤 건 감소하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세입과 지방교부세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성이 좀 커요. 그러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거두는 세금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법정으로 이렇게 교부해줘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만큼 받아오는 이 예산은 어쨌든 대구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준 거예요. 그런 예산은 준 거고 국고보조금은 12%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고보조금은 이제 흔히 이제 뭐 예산을 아시는 분들이나 기자들이 표현을 할 때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다라고 하거든요. 추적이 된다. 추적도 추적인데 정부가 이걸로 써라고 지정해서 내려보내주는 이름표가 있다는 거네. 그렇죠. 이름표가 딱 있는 거에서 뭐 이 돈은 무슨 뭐 신공항 사업으로만 써. 이거는 이제 약자들 보호하는 이제 뭐 연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거의 뭐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대구시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국고보조금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일정 부분 매칭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구시 재량 재정 있잖아요. 지방세입이나 이런 걸로 매칭을 해서 써야 돼요. 이제 혼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부금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그러니까 뭐 교부금 70% 내려오면은 나머지 30%는 메워야 되고. 지방세로 메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고보조금이 12% 는 만큼 지방 세입에서도 그에 준하는 만큼 무조건 매칭해서 해야 되는 그러네요. 돈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는다라는 건 오히려 지방세의 재량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럴 여지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은 이게 감소를 했든 뭐 2천억 감소를 했든 늘었든
그 전체 액수의 어떤 증감에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 세입선이 이 대구시의 재량성을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돈들이 줄고 늘었는가에 따라서 사실 대구시가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말씀한 대로라면은 이제 중앙 정부의 입김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자연히.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자체가 할 일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굳이 머리 싸매고 연구 안 해도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뭐 어차피 하는 일이야 크게 뭐 변하겠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또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은 안 해도 돈 없어서 안 해. 이렇게 해도 뭐 명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홍 시장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대구시가 네. 이렇게 재정이 감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이거 빚 발행하지 않겠다는 건 홍준표 시장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절대 어떤 원칙이잖아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자 복지는 강화했다. 뭐 이런 식의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가 검증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핵심적으로 뭐 복지 강화라고 하면서 내년도 복지 예산이 오히려 10% 이상 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어디에서 늘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보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고보조금 내려와서 늘었거나 아니면 당연하게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뭐 어린이 육아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 증가한 거고 뭐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대구시가 늘렸다라고 자랑을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늘려야 되는. 그럼 안 늘리면 어쩔래? 어떡할래? 라고 되물어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너무 보수적인 상황이라 좀 더 저희가 추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줄치고 이렇게 언제 이거 다 읽냐고 PDF면 딱 테스트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보면 되는데 지금 책갈피도 알아서 착착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아 메모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PDF 파일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제공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귀찮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사실. 아 이거 또 명예훼손으로 뭘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들의 의견 표명 이거 추측이죠.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자크였고요. 자크. 자 대구시 근데 거듭 얘기하는 게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전국이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그러면은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죠. 내년에 이 예산이 걱정 없이 좀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은 맞나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재량성이 떨어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구시가 설명하는 건 일단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가감하게 삭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거는 없앴다. 없애고 그런 사업은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우리는 채무도 발행하지 않고 대구시에는 대구시 100년 대계 50년 대계를 바라보는 사업은 반드시 해내겠다. 그 신공항 아니에요? 그 신공항이죠. 신공항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뭐하려 개별 지금 뭐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생기는데 뭐하려 젊은 사람도 유치한다고 노력해. 신공항만 하면 되지. 신공항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 어쨌든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신공항 관련된 사업을 포함해서 뭐 이런저런 그런 개발 사업을 내는 어떤 피해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렇지 그거 말고 어쨌든 이제 불효불급한 거 이런 거는 삭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삭감한 목록을 그러니까요. 불효 불급 어떤 게 있는지 아주 궁금하네. 게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제 골목 경제권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깠다고 하고요. 네. 시민 공익 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깠다고 하고요. 시민 공익 활동 지원센터. 아유 그런 걸 공익 활동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고 글로벌 섬유 패션 공급망 역량 강화 이것도 3억 5천만 원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사 중복 사업을 깐다라는 이제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감액을 한 거고요. 선심성 현금성 지원 사업 또 이제 일부
삭감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가질 수도 있는 게 어린이집 재원 아동 네. 부모 부담 필요 경비 지원 예산을 231억 원 삭감했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삭감했네요. 네, 좀 엄청 줄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얼마짜리 사업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231억이면은 지금 여기 삭감했다라고 공개해놓은 사업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거든요. 네. 아니, 그게 선심성. 네, 선심성, 현금성. 그래서 제가 지금 와. 알아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아동을 둔 부모들한테 뭐 월 10만 원씩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인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231억 원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내년부터 대구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작년에 올해 받았더라도 내년에는 아마 못 받거나 감액된 수준에서 받지 않을까. 뭔가 있을 거야. 중복돼서 뺐을 거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건 없나? 선신성이어서 뺐대요. 선심성에서 뺐대. 그 이때까지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동안 고마운 줄 몰랐네. 미안하네. 내가.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받는지도 몰랐던 거.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내는데 젠장. 예. 아니야. 뭐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제가 벌어서 낼게요. 예. 잘 버시니까요. 네. 섭섭하네. 그리고 근데 그건 조금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에 좀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 이거는 제가 오늘 요거 사업을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어라고 한번 보긴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줄면은 대책은 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지금 예산안을 이제 짜고 시의회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죠. 심사해서 의결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시의회 지금 구성 자체가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뭐 거의 거수기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뭐 이건 넣어라 빼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감시 감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성방가까지는 아니고 고성이 오간다든가 그런 풍경이 있을까요? 시의회에서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의회가 심사를 본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시 의회가 예산안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증액하거나 이렇게 감액할 때 그게 뭐 10억 이상을 제가 넘어가는 거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10억?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의회 재량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원안 그대로 통과해달라고 하면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는 거고 사실 의회에서 넣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의원님들 이제 지역구 사업 같은 것들 이제 일부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이제 증액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뭐 어떤 동네에 뭐 보도블록 깐다거나 무슨 공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 뭐 지어야 된다 이런 사업비들이 갑자기 예결이 지나가고 나면은 막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아닌 이상은 크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원 같은 사람이 들여다보고 빠졌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런가? 그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동네 아니에요. 뭐 아무리 뭐 이게 어떻다 저떻다 해도 아이고 뭐 큰일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긴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절대 신뢰.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예산이라는 게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기자님도 보시기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배운 사람도 보기 힘든 걸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나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예산은 많이 편성됐을까 줄었을까 이거 굉장히 쉽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자님의 손을 빌려서 시민들이 이제 정부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꺼운 책을 지금 앞으로도 좀 이렇게 분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구시가 그 자료를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없으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서 보도록을 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은 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삭감 사업들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런 게 대구시가 말하는 불효불급한 사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관심 가지고 있는 불효불급한 사업은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올해 하반기에 대구시가 파워풀 공무원, 우수 공무원 선정 사업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정하고 있는 선정 작업 중인데 10월 달에 이 파워풀 우수 공무원들에게 주는 그 포상금을 2배 늘렸어요.
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작년에 300만 원 줬는데 올해 600만 원 주는 걸로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9월 달에 비상재정이라고 선포를 했잖아. 돈 줄여야 된다고. 근데 포상금 600만 원 이 두 배를 좀 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게 계속 눈에 띕니다. 10월 말일에는 무슨 자기들끼리 영화 보러 가고 밥 먹는데 행사하는데 한 돈 650만 원 정도 쓴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선진지 견학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서 또 돈을 쓴다거나 해외 연수도 9월 이후에 10월 이후에 엄청 갔어요. 해외 출장 간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미뤄서 내년에 간다거나 해도 되는 일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가야 되는 일이면 갈 수는 있지만 비상재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 더군다나 굳이? 아니야. 요요 급급 할 거예요. 요요 급급인가? 요요 급급이야. 우리 시장님이 그냥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몰라 나도. 저는 가장 지금 내년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네. 그겁니다. 공무원 골프 대회를 내년에도 할까? 또 따라가려고. 아니 돈 없다고 했는데 골프 대회를 할 돈은 있어. 이게 아니 이건 제가 좀 삐딱해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죠. 의문이 있지. 그게 우선순위인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요요 급급한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요 급급한 건가요? 올해 거기에 1,3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내년에도 하면 더 늘지 않겠어요? 대회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내년은 비 안 올 때 잡으셔가지고 그래 여름에 하지 말고 가을에 하자. 그래가지고 더 규모를 늘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지금 뭐 예산안을 안 준다면 그런 거라도 쫓아서 취재를 계속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상훈 기자의 전화를 대구시 공무원들이 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자, 자크고요, 자크. 예.